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낮엔 어제와 비슷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변압기 증설 공사 중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17시간 넘게 정전이 이어지면서 1,200여 가구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 냉방기구 등을 사용하지 못해서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전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독도 상공을 2차례 침범해 우리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까지 한 뒤 되돌아가는 긴급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 폭격기가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침입해 군 당국이 두 나라 대사와 무관 등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대응에 정치권이 힘을 모아달라며 협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일본을 찾는 한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면서 특히 중소도시들은 지역경제 타격에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99%가 한국인이자 대마도란 지명으로 더 알려진 스시마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경찰이 국회 충돌 사태로 출석 요구를 받고도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에게 출석을 다시 통보했습니다. 이 가운데 4명은 2차 통보에까지 불응했는데 이번에도 거부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수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치솟아 무덥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전, 광주, 대구 25도, 강릉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대구 35도, 강릉 34도, 광주 33도, 서울 3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해서 덥겠습니다. 무더위는 목요일인 내일부터 주말 사이 전국에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면서 주춤할 전망입니다. 1년 중 가장 덥다는 절기상 대서였던 어제 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단지 1,2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변압기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새벽까지 전기가 복구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변압기 증설 공사로 1,2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끊긴 건 어제 오전 9시. 오후 6시면 들어온다던 전기가 복구되지 않은 겁니다. 오후 9시에 여기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켜져 있어서 그래서 여기에 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에어컨, 선풍기는 물론 냉장고도 멈췄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들어오지 않으면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사실상 대피소가 됐고 주민들의 항의도 빗받쳤습니다. 찜통 같은 집을 나와 바깥으로 몰려 나왔지만 아파트 측으로부터 이렇다 할 설명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전기가 오래 끊기다 보니까 날씨도 덥고 애기도 힘들어해서 관리사무소에 좀 물어볼 겸 나왔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좀 힘드네요. 한국전력 측은 아파트 측에서 변압기 공사를 마친 뒤에 다른 변압기가 고장나면서 정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작업이 완료됐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와가지고 현장에서 투입을 해줬거든요. 아파트에 있는 공용 변압기가 고장이 또 나버린 겁니다. 다행히 밤 기온은 비교적 선선했지만 출근과 등교를 앞둔 평일 밤새 이어진 정전으로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폭염이 지나간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프랑스 등 서유럽에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유럽을 달구고 있는 이 더위는 내일 가장 극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냉각수 과열을 우려해서 일부 원전의 가동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철원 기자입니다. 프랑스 기상청은 현지 시간 23일 프랑스 남서부 보르도의 낮 최고 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은 섭씨 41.2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는 오는 25일 낮 최고 기온이 41에서 42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서유럽 일대의 기온은
25일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지난 1947년 40.4도였던 파리의 낮 최고 기온 기록도 이번 주 내에 깨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Météo France is warning that the heat wave will aggravate the drought. It hasn't rained in many parts of France since the end of the last heat wave at the end of June, start of July. 프랑스 국영전력회사인 EDF는 극한 폭염으로 원전 냉각수 온도가 너무 높아질 것을 우려해 골펙 원전 원자로 2기의 가동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폭염주의보 발령 지역에서 가장 무더운 시간대인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가축 이동을 금지했습니다. 파리시와 리옹시는 폭염으로 인한 대기질 악화 우려에 따라 노후 경유차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인 도로 일주 사이클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의 마지막 주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최 측도 선수들의 안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오는 25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고 단계인 오렌지색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각급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을 상대로 폭염 예방 대책을 가동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지난 2003년 프랑스 최악의 폭염으로 2주 동안 노인 등 무려 15,000여 명이 사망했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유럽 각국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YTN 박철원입니다. 어제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을 침범했습니다. 우리 공군 전투기가 수백 발의 경고 사격까지 하는 긴급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처음입니다. 김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가 우리 영공인 독도 상공을 침범한 건 오전 9시 9분. 대응 출격에 나선 우리 공군이 여러 차례 경고 통신을 했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공군 F-16 전투기는 결국 차단 기동과 함께 80여 발의 기총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이후 빠져나가는 듯 했던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독도 영공을 또다시 침범했고 이번에는 280여 발의 경고 사격으로 한층 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러시아 조기 경보기는 결국 NLL 이북으로 북상하면서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다양한 항적들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체를 투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해당 공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항공기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도 주변 상공엔 러시아 폭격기 2대와 이어도에서 북상한 중국 폭격기 2대가 떠 있었습니다. 이들 중러 군용기는 우리 NLL 근처에서 합류해 남하하면서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곧바로 전투기를 긴급 투입해 정상적으로 대응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다른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무단 침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러 대사와 무관 등을 조치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는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방공 식별구역은 영공이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각국은 비행의 자유를 누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군용기가 카디즈를 침범했다는 질문에 대해 중국과 한국은 좋은 이웃으로 침범이라는 용어는 조심해서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일본이 또 엉뚱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제 독도의 일본 영유권을 주장하며 한국이 아닌 일본이 대응해야 할 일이라는 취지의 도발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므로 영공 침범을 한 러시아에 대해선 일본이 대응할 일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독도는 우리 고유 영토라며 곧바로 일축했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이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한 사실을 확인하며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 측 항의를 일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늘 청와대를 방문해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만납니다.
두 사람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으로 촉발된 한일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을 포함해서 한미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연장 시한이 한 달 남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눌 전망입니다. 두 사람은 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재개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미국이 추진 중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에 한국이 참여하는 문제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경 예산안과 일본에 대한 대응만큼은 정치권이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면서 국민에게 희망과 자신감을 줄 수 있도록 협치로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인영 원내대표를 포함해 여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5월 새로 구성된 원내대표단을 격려하는 자리였는데 여기서도 주로 논의된 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일본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걱정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희망과 자신감을 드릴 수 있도록 정치권은 협치로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며 추경이나 일본 수출 규제 대응만큼은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일본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을 한 목소리로 높이 평가하며 당에서도 힘을 모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석 달째 진전이 없는 추경 예산안 처리도 강조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좋은데 왜 재정을 더 투입하지 않느냐고 IMF 같은 국제기구에서 문제를 제기할 정도라며 추경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재 상황은 정쟁의 악순환이라며 단호한 대처를 다짐했고 예결위 여당 간사인 윤우덕 의원은 다음 달엔 반드시 추경을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내거는 추경안 처리 조건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일각에선 추경이 효과를 내기엔 이미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확인된 만큼 여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속한 추경 처리 전략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리 국민들 상당수는 일본 제품과 관광 불매 운동에 참여하고 있죠. 우리에게 대마도라는 이름이 더 친숙한 스시마는 외국인 관광객의 99%가 한국인이어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스시마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일본 스시마를 찾는 우리 관광객이 몰린다는 중심가. 그중에서도 지갑이 열린다는 쇼핑몰입니다. 과자와 카레 등 우리 관광객이 많이 사간다는 제품이 쌓여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오전에 많이 팔려서 절반도 남지 않았다는데 최근 들어 사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 그대로 남은 겁니다. 현지인 한국인 가릴 것 없이 손님이 많다고 소문난 초밥집. 빈자리를 찾기 힘들 때가 많았다는데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거리에서 만난 우리 관광객들. 일본 여행 거부 움직임을 알고 있지만 저마다의 사정이 있어서 찾았다고 말합니다. 가족끼리 오래전부터 계획해놓은 여행이라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도 놀러 왔는데 재밌게 좋은 추억 쌓고 가는 것 같습니다. 부산항에서 스시마까지는 여객선으로 1시간에서 2시간 거리. 지난해 이 배편을 이용한 우리 국민은 60여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관광객으로 붐볐던 인구 3만 2천여 명 소도시 거리는 순식간에 한산해졌습니다. 여기에 성수기 여객선 예약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관광객은 앞으로 더 줄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조치가 도리어 일본 도시를 타격한 겁니다. 일본 수출 규제 후폭풍이 본격화한 이번 달. 우리 관광객이 얼마나 찾았는지 아직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곳 거리에서는 타격이 얼마나 큰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나가사키현 스시마시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연일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 더위가 기승입니다. 밤사이 서울에는 올여름 두 번째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서울은 지난 19일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난 데 이어서 나흘 만입니다.
어제 저녁 6시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최저기온이 25.6도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찜통 더위가 맹위를 떨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도 높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릉의 최저기온은 28.5도로 초열대야 수준에 근접했고요. 포항도 26.9도, 전주 26.5도, 제주 2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밤사이 열기가 낮 동안에는 찜통 더위로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영동과 대구, 경북 내륙에는 폭염경보가,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낮 기온 대구 35도, 강릉 34도, 광주 33도, 서울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무더위 속에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소나기 소식도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내륙에 대기 불안정으로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예상되는데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며 요란스럽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고 내일은 막바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와 전부, 경북 내륙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영동과 남부지방으로 확대하겠는데요. 특히 중부지방의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마전선은 토요일 오전까지 비를 뿌린 뒤 북한으로 물러나겠습니다. 이후 휴일부터는 밤낮을 가리지 않는 찜통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당내 결정을 거스르고 상임위원장 사퇴를 거부한 박순자 의원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당 지도부의 뜻에 반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내년 공천기를 막은 건데 앞서 5.18 망언과 세월호 막말보다도 무거운 징계여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내 합의대로 국회 국토위원장직을 내놓으라는 당 지도부의 요청에 대해 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섰습니다. 버젓이 상임위 회의를 주도하는가 하면 위원장 임기가 1년이라고 말해준 분은 없습니다. 전문성을 갖고 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버티는 거야? 당연한 거 갖고 왜 그래? 올해 힘줄처럼 한번 버텨봐. 급기야 한국당 지도부는 위원장직 버티기에 나선 박순자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당에서 윤리위에 회부하는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일 중에 착수합니다. 결론은 당원권 정지 6개월.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이 불가능한 중징계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특히 5.18 모독망언 논란에 김순례 의원과 세월호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에게 내려졌던 당원권 3개월 정지보다도 수위가 높습니다. 다만 징계에도 불구하고 박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경우 강제로 상임위원장에서 내려오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또 이번 징계로 사실상 내년 총선 공천 불이익이 뻔한 상황에서 박 의원이 위원장직을 유지한 채 탈당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두 번째 소환 조사를 일단락지었습니다. 경찰은 소환에 불응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세 번째 출석 요청서를 보냈는데 이마저도 거부당하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이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경찰 소환 통보에 응하겠다고 답했던 의원 가운데 마지막으로 경찰에 출석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께서도 신속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로써 경찰은 국회의원 18명을 대상으로 했던 두 번째 소환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의원은 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5명뿐입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법안 지정 당시 국회의원과를 점거하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영상들을 수집하고 분석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긴장하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은 경찰의 첫 번째 소환 조사 때 모두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 가운데 엄용수, 여상규, 정가윤, 이양수 의원 등 4명은 2차 출석 통보까지 불응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4명에겐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보내고 나머지 9명 의원에게도 재차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보통 정당한 이유 없이 세 번째 출석 요구까지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난 시점이라 회기 중이 아니어서 불체포 특권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영장만 발부받으면 체포는 가능하지만 경찰이 실행에 옮길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신분을 고려해서 과연 그렇게 할지 아니면 출석 요구 횟수를 조금 더 요구할지 이것은 지켜보아야 할 대목이고요. 경찰은 의원과 충돌 상황과 관련해 민주당 11명과 한국당 8명 등 의원 20명에게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난민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면접 조서를 허위 작성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난민 면접 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소속 법무부 직원 3명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군부 세력의 위협 등으로 탈출했다는 난민 신청자들의 진술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다는 취지로 서류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상고심 판결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근무평정에서 사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의 승진 후보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형 판결을 확정받고 20년 넘게 복역한 사형수가 지병으로 숨지면서 우리나라 사형수가 60명으로 줄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수 70살 이모 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23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기존보다 0.1%포인트씩 하향 조정했습니다. IMF는 미중 무역 갈등과 브렉시트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긴장 고조 등을 반영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는 3.2%, 내년은 3.5%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전망치에서 올해와 내년 모두 0.1%포인트씩 낮춘 겁니다. 이번 IMF의 세계 경제 전망 수정 발표에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서울형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와 비교했을 때 학업 성취도나 만족도에서 별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혁신학교의 목표인 창의성 같은 부문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권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1년 도입된 서울형 혁신학교는 그동안 학부모들의 반대로 지정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과가 아닌 토론 중심의 수업으로 학력이 저하된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학력 저하 우려가 현실에선 다르다는 연구 결과가 서울시 교육청 산하 교육정보연구원이 마련한 학술대회에서 발표됐습니다. 양희원 한국항공대 연구원과 강유림 연세대 연구원은 논문을 통해 국영수 학업 성취도에서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와 별 차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18년까지 고교생 패널을 매년 비교 조사에 내린 결론입니다. 가장 혁신학교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성취도에 대해서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에 비해서 낮은 성수를 보인다는 이 믿음에 대한 근거는 약간 부족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다만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혁신학교 학업 성취도 연구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만족도는 혁신학교가 일반 학교보다 높았지만 차이는 미미했습니다. 특히 혁신학교 정책의 핵심인 학생 창의성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없다며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창의성과 자아개념 등 그 혁신학교 정책이 추구하는 발달 목표들
전인교육에 대한 발달 목표 또한 혁신학교와 일반학교 사이에 뚜렷한 경연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책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러나 연구 대상이 혁신학교와 일반 고교 각 3곳씩 6곳이고 고3 학생들의 집단이 자주 변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학술대회에서는 이외에도 일반고 교육 역량 강화 정책 효과성 분석과 학교 폭력 관련 분석 등 총 19편의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서울교육종단 연구는 2010년 구성된 초중고교생 패널을 매년 조사해 학생들의 변화와 교육 정책의 효과 등을 파악하는 연구입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대량 증식이 가능한 3차원 형태의 간 유사 모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간 독성과 유효성을 평가할 수 있는 인체 모델인데요.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사람의 간은 재생이 잘 되기도 하지만 체외에서 전혀 증식할 수 없다는 게 한계입니다. 인체의 거의 모든 신체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 줄기세포, 배아줄기세포와 역분화 줄기세포,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이에 해당하며 특정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는 성체 줄기세포와 구별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신약 개발 단계에서 필요한 간 조직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간과 비슷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3차원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통해 인체 모사 간 조직을 개발하였습니다. 연구팀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해 인체 조직과 유사한 3차원 형태의 간 모델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정 세포만 얻을 수 있고 체외에서 증식되지 않던 기존의 간 유사체의 단점을 해결한 겁니다. 3차원 형태의 인간의 간 유사 모델은 체외에서 대량 증식이 가능해 향후 신약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체외에서 5개월 이상 장기간 증식이 가능하고 동결과 해동이 가능하며 인간의 간과 비슷한 모델로 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환자 맞춤으로 간 독성과 약효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비임상에 제공해 줌으로 해서 신약 개발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약 개발을 앞당길 수 있는 이번 연구 성과는 생물학 분야 세계적 저널 헤파톨로지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홍콩 주재 중국 연락 판공실에 걸린 국가 휘장을 훼손한 것에 대해 외부 개입설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시위 참가자들의 국가 휘장 훼손에 대해 극단주의적인 폭력 사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은 외부 세력이 홍콩 관련 사안에 개입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다면서 미국은 홍콩에 뻗은 검은 손을 조속히 걷어들이라고 권고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전 영국 외무장관이 테리사 메이 총리의 뒤를 이어서 영국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오늘 총리로 임명될 예정인데 브렉시트 등 산적한 외교 현안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됩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어제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경선에서 제러미 헌트 현 외무장관을 여유 있게 제치고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이에 따라 집권당 대표 자격으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총리직을 자동 승계하게 됐습니다. 존슨 총리 내정자는 오늘 정식 총리로 임명된 뒤 대국민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존슨 내정자는 경선 승리 연설에서 본인의 향후 과제를 아주 간결하게 밝혔습니다. It is deliver Brexit, unite the country and defeat Jeremy Corbyn. And that is what we're going to do. 그러면서 오는 10월 말 EU에서 탈퇴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 are going to energize the country. We're going to get Brexit done on October the 31st. We're going to take advantage of all the opportunities that it will bring in a new spirit of can do. 노딜 브렉시트도 불사하겠다는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와 달리 유럽연합과의 협력 관계와 영국의 자주권 회복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총리에 내정되면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와 헤어지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브렉시트 말고도
다른 외교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최근 유조선 억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란과의 갈등 해결입니다. 또 미국이나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언론인 출신으로 2001년 하원 의원에 당선된 뒤 런던 시장을 2차례 역임한 그가 직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국제사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어제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다른 의제 논의가 길어지면서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오늘 이사회에서 우리 대표단은 수출 규제가 WTO 협약에 위배된다는 점을, 일본 측은 수출 관리를 위한 정당한 절차라는 주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이후 일본 상품 불매 운동이 확산하면서 일본 여행 수요도 크게 줄어서 가뜩이나 수익성이 안 좋은 저비용 항공사들이 일본 노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가 중국과 함께 동해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며 군사협력을 과시한 건 이례적입니다. 한일 갈등으로 균열을 보이는 극동지역을 돌파구 삼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청와대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면 훨씬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낮엔 어제와 비슷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열대야도 이어지겠습니다. 어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 이사회 첫날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안건 논의가 시간 관계상 하루 미뤄졌습니다. 앞선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둘러싼 우리나라와 일본의 공방전이 하루 미뤄졌습니다. 상정된 전체 안건 17개 가운데 일본 수출 규제 논의는 11번째였는데 앞선 안건에 대한 토의가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첫날 WTO 일반 이사회는 휴회를 제외하고 6시간가량 이어졌는데 8번째 안건 논의 도중 회의를 중단하고 다음 날 계속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시간을 연장해 안건을 더 논의하더라도 하루 만에 모두 마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특히 이번 이사회는 WTO가 무역 지원과 발전에 별 도움이 안 된다며 개발도상국들이 목소리를 내면서 회의가 길어졌습니다.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대표로 나선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실장은 하루 더 무거운 책임감을 짊어지게 됐지만 자신감은 분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자세로 열심히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저희의 입장을 충분히 잘 설명하겠습니다. 일본 측에선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대사가 대표로 나왔는데 당초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던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은 첫날 이사회가 끝나기 전쯤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いずれにしてもこれ議題登録をしたのは韓国側ですから、まずは韓国側の主張というものを聞いた上でですね、日本の立場を丁寧にしっかりと説明していきたい。 그는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장외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긴 논의에 WTO 일반 이사회 일정이 연기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 오늘 이곳에서 다시 만나 치열한 국제 여론전을 벌일 예정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YTN 최아영입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도착해 일본 수출 규제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미국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행보에 들어갔습니다. 유 본부장은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을 거론하면서 일본의 조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우리 통상당국의 컨트롤타워인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찾았습니다. 김현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외교부 고위당국자들이 다녀간 지 2주 만입니다. 특히 경제 통상 분야에 있어서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 글로벌 경제 공급망에도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유 본부장은 무엇보다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 문제를 부각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디램 가격이 지난 2주간 23%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저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또 주요국들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미국은 물론 세계 공급망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를 내밀며 설득하겠다는 겁니다. 방미 첫 공식 일정은 의회로 향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정부 경제통상당국자와 업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한국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방침입니다.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일본에 이어 한국을 방문 중이고 한일 양국이 세계무역기구에서 격돌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이번 행보가 미국에 보다 적극적인 지지와 중재를 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국내 소비자들의 불매 운동으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여행 수요가 줄다 보니 가뜩이나 수익성이 안 좋은 저비용 항공사들은 일본 노선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공급 과잉으로 초저가 경쟁을 벌였던 저비용 항공.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에 따른 불매 운동이 저비용 항공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줄면서 잇따라 일본 노선 폐지나 축소에 나선 겁니다. 에어부산은 매일 1회 운항하던 대구 나리타 노선을 오는 9월부터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오사카 노선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역시 오는 9월부터 부산 사포로 등 일본 노선 운항을 중단합니다. 진에어와 티웨이 항공도 일본 노선 운항 중단이나 축소에 들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 수익성이 악화했던 노선들인데 일본의 수출 규제 여파가 불매 운동으로 번지면서 노선 조정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올 초부터 일본 노선 쪽 수요가 감소하고 있었고 이번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일본 노선에 대한 노선 재편은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봅니다. 저비용 항공사들은 특히 일본의 경제 보복이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중국 등 노선 다변화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어제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에 나서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전 러시아의 A-50 조기 경보기가 독도 영공을 2차례 침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추격 감시 비행을 하던 우리 공군 F-16 전투기가 2차례에 걸쳐 기총 80여 발과 280여 발을 경고 사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해 경고 사격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간 중국 홍식스 폭격기 2대와 러시아의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는 동해 NLL 북쪽에서 만나 우리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무단으로 넘나들며 비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 유순구 차관보는 어제 추공 주한 중국 대사를 서울 도염동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윤 차관보는 이어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도 초치해 엄중하게 항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 여야는 각각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일본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이유로 자위대 군용기를 긴급 발진했다면서 일본의 국제질서 교란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 안보가 이렇게 벼랑 끝에 섰던 적이 있었느냐면서 막장 안보관이 대한민국을 무장 해제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가 중국과 함께 동해에서 합동작전을 펼치며 군사 협력을 과시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최근 한일 갈등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견제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도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조기 경보기 외에 투폴레프 95 폭격기 2대가 따로 움직였습니다. 동해 NLL 북쪽에서 중국 홍식스 폭격기 2대와 합류한 뒤 한일 방공식별구역을 가로질러 남하했습니다. 중일 분쟁 수역인 센카쿠 열도 갸오이다오에서 둘로 갈라졌는데 중국 폭격기들은 본국으로 기수를 틀었고 러시아 폭격기는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주변에서 선회했습니다. 이번 합동작전이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를 넘어
한미일 삼각공조에 대한 도전으로 풀이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들어 미국은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 호주에 이어 인도까지 아우르는 인도 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은 물론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공세적인 움직임이 두드러집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과 러시아가 손을 잡고 견제에 나서면서 최근 한일 갈등으로 생긴 극동의 균열을 파고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라 군사협력 그리고 미일 군사협력 이 구도하고 지금 충돌하는 그런 그림인데 일본을 자극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손쉬운 상대인 한국을 테스트해봤다고 볼 수 있고 청와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같은 행위를 되풀이할 경우 훨씬 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중러 양국에 경고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낮 동안의 열기가 밤사이 열대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후덥지근한 밤을 보냈는데요. 특히 밤사이 강릉의 최저기온이 28.5도로 초열대야 수준에 근접했고요. 서울도 25.6도, 그 밖의 지역도 열대야 기준인 25도 선을 웃돌았습니다. 낮은 기온이 더 올라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확대돼 있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기온은 35도까지 올라 전국에서 가장 덥겠고요. 강릉도 34도, 서울 32도까지 올라서 전국이 무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서해상에서 기압골이 유입되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약하게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안개도 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중부 지역은 약하게 비가 오거나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겠고요. 안개는 낮에 걷히겠습니다. 하지만 낮부터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저녁까지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고요. 일부 지역은 천둥과 번개도 동반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오면서 무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고요. 일요일엔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장마 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직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박순자 의원에게 자유한국당이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정기용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서 징계 안건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박 의원이 국토위원장직을 강제로 내려놓게 할 방법은 없지만 박 의원은 이번 징계로 내년 총선 공천에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서 출석 요구를 거부한 자유한국당 의원 13명에게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당시 최입의 의원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고발당한 한국당 여상규 의원 등 4명에게 세 번째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해 첫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 9명에 대해서도 재차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은 또 국회 의안과 앞 충돌 상황과 관련해 영상 분석이 완료된 여야 의원 20명에 대해서도 추가로 소환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어젯밤 경기도 용인의 한 가방 공장 창고에서 불이 나 주민 90여 명이 한밤중에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주한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집어삼킬 듯 거세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소방차 진입 통로를 내기 위해 굴삭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중동의 한 가방 공장 창고. 어젯밤 10시 10분쯤 난 불은 4시간 가까이 창고를 태우고 오늘 오전 2시쯤 꺼졌습니다. 거센 불에 놀란 주민들이 한밤중 대피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으며 주변 빌라 인명 대피도 25명, 자력 대피 70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화재로 여행용 가방 2천여 개와 창고 660평방미터가 불에 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젯밤 10시 5분 김해공항을 출발해
괌으로 가려던 제주항공 소속 항공기가 결항됐습니다. 이 때문에 괌으로 여행을 떠나려던 승객 180여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승객들은 항공사 측이 결항과 관련해 아무런 안내 방송조차 없었다며 자정이 지나도록 공항 대합실에서 농성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제주항공 측은 오늘 오후 5시 대체 항공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선온산 나들목 인근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YTN 김주환입니다. 경기도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이 발생해 1,200여 가구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제 오전 9시쯤부터 전기 공급을 중단하고 변압기를 증설하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변압기 한 대가 고장이 나면서 오늘 새벽 2시 10분쯤까지 17시간 넘게 정전이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파트 10개 동 1,2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냉방기기와 냉장고 등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해산 절차가 법원의 결정으로 잠정 중단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처분이 갖는 효력을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오는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지난 4월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주의가 산만하고 충동적 과잉 행동을 보이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환자가 10대에 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분석 결과 2017년 현재 ADHD 환자 5만 2천여 명 가운데 10에서 14세는 33.9%, 15에서 19세는 23%로 전체의 57%나 됐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진료 현황을 보면 남성 환자가 여성보다 매년 4배 이상 많았고 환자가 느는 비율은 20세 이상이 가장 컸습니다. 55살에서 79살 고령층의 65%는 평균 73살까지는 일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에 나온 결과로 일하고 싶은 이유로는 생활비에 보태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고령층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연금을 받은 비율은 45.9%로 절반에 조금 못 미쳤고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61만 원이었습니다. 요즘 지자체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대형 폐기물을 배출해주는 서비스부터 해상 기름 오염 제거 로봇까지 청년 창업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가구나 가전제품 폐기를 도와주는 국내 최초의 모바일 앱입니다. 전국 11개 지자체와의 업무 협약을 맺고 있는 이 청년 창업 아이템은 폐기물 스티커를 사서 부착하는 예산 낭비와 번거로움이 없어서 이미 이용 횟수가 1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또 다른 청년은 해상에서의 기름 오염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해 시험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발명 제품을 바다에서 실제로 작동해 보기엔 아직 제약이 많습니다. 항만들이 다 허락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그래서 매번 갈 때마다 허락 맡고 항만공사에 들려서 뭐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파라핀을 이용한 캔들과는 달리 유해 성분과 연기가 전혀 없는 액상 향초는 다음 달부터 온라인으로 판매될 예정입니다. 소래포구의 바닷속 풍경을 담은 젤리 형태의 향초도 창업 아이템입니다. 개소한 지 100일째를 맞은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젊은 사장님들은 아이디어 제품을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를 포함해 여러 작업 환경을 공유합니다. 청년들이 자신들의 꿈을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이것이 창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활성화하고 또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액세서리 제품에서부터 손수 그림 민화까지 다양함이 공존하는 청년 지원 사업은 그 구호도 청년이여 열정으로 창업하라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저작권 논란에 휩싸인 영화 나란 말싸미가 예정대로 오늘 개봉합니다.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가 훈민정음의 길, 해각존자 신미평정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누기, 영화 나란 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도서출판 나누기는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 등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제작사 측은 나누기 책은 영화의 원 저작물이 아니라며 맞섰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록 음악 축제 2019 지산 락 페스티벌이 전면 취소됐습니다. 주최 주관사인 D2 글로벌 컴퍼니는 2019 지산 락 페스티벌이 7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 동안 지산 리조트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공연의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공연의 전면적인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D2 글로벌 컴퍼니는 최종적으로 투자자의 미지급과 공동 제작사의 구속 등으로 모든 제작 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없었고 안전시설 점검과 신고도 일정 내에 소화하기 어렵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홍콩의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가 점점 극단적인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폭행당했던 이른바 백색 테러의 배후에 경찰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성욱 특파원입니다. 지난 일요일 밤 홍콩의 한 전철역에 흰옷을 입은 남성들이 들이닥쳐 시민들을 습격했습니다. 이른바 송환법 반대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무차별 폭행으로 45명이 다쳤습니다. 홍콩에 있는 중국 연락판공실도 폭력배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香港特区政府和警方、司法机构一定会依法严惩，追究到底。 하지만 경찰과 폭력배가 짜고 이른바 백색 테러를 자행했다는 의심은 갈수록 확산하고 있습니다. 홍콩 빈과일보는 흰옷을 입은 남성이 경찰에 도와주겠다고 말하는 동영상이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因為琴日其實經過睇到新聞啦，睇過上網睇啦，其實係警察係幫唔到你任何嘢嘅話，我而家呢一刻係6點鐘。 시민들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은 훼손된 휘장을 새로 달았습니다. 중국 정부도 미국과 영국은 손을 떼라면서 휘장 훼손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是极端违法暴力行为的问题，不仅直接冲击了香港的法治根基，违反了基本法和香港本地的法律，严重挑战了一国两制的底线。 홍콩 일간지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 정부가 홍콩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송환법으로 불이 붙은 홍콩 사태는 점점 극단적인 양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미국 연방의회가 내년도 국방 예산안인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연방기금으로 중국산 전기버스와 철도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23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에 대한 거래 제한 조치를 취한 가운데 중국산 버스와 철도 차량 규제 움직임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 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 법안에서는 교통기관들이 연방자금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한 기업이 제작한 철도 차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미 상원도 지난달 중국산 버스를 겨냥한 비슷한 내용의 국방수권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인도,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남아시아에서 최근 계절성 홍수 피해가 나면서 65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FP통신과 현지 매체는 지난달 말부터 계절풍 우기를 맞은 남아시아 지역에 쏟아진 호우로 약 1,000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특히 인도에서는 북부 우타르 프라데시주, 비하르주, 북동부 아삼주 등에서 비 피해가 속출했고 침수와 산사태가 이어지면서 이달 들어 467명이 사망했습니다. 우타르 프라데시에서는 21일 하루에만 37명이 벼락에 맞아 숨졌습니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의 농촌에는 피뢰침 등 안전설비를 갖춘 건물이 많지 않고 번개가 치는데도 농기구나 휴대전화를 들고 들판으로 나가는 사람이 많아서 벼락 사고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백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비 메이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아베 일본 총리는 수출 규제 책임이 한국에 있다면서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내에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한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들면서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선거 승리로 어깨에 한껏 힘이 들어간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를 더 세게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輸出管理の土台となる信頼関係が失われてきたのも事実。 국내에 퍼지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나 여행 자제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년 인구도 줄고 활력이 떨어지는 지방은 분위기가 다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 관광객이 가파르게 증가해온 일본 도토리현.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인 관광객 중 가장 많았던 한국인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もう韓国からのお客さんはもうはっきり減ってるというかもうほとんど見かけないですね. 유명 만화를 테마로 한 거리는 한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춘 뒤 황량한 분위기마저 느껴집니다. 特に韓国の方とかって見られたり今ないですね今は。今はないですか。見てないですね。 한국인들 덕분에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ソフトクリームはすごい売れますね、韓国の方には。例年の売り上げが稼げるかどうかという心配はちょっとありますね。 독도가 일본 땅이라며 매년 기념 행사까지 열어왔던 시마네현의 경우 한국 관광객을 실어나를 전세기편 운항이 중단되는 등 일본 지역을 잇는 항공편도 속속 끊어지고 있습니다. 산업 인프라가 미약한 일본 지역 경제에 한국인 관광객은 중요한 수입원. 하지만 대한국 보복 조치에 대한 반발로 한국인의 방문이 급감하면서 지역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위 잘 나가는 일본 경영자 단체에서는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アニメにしても、あるいはそのファッションにしても、食事にしても、いいものはいいものですから、長い間ですね、コロナとかするというふうには考えていません。 지난해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은 무려 753만여 명. 쓰고 간 돈은 6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부산시가 일본의 부당한 경제 제재 유감을 표명하면서 교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아베 정부가 부당한 경제 제재 조치를 철회하기는커녕 그 범위를 확대하려 시도하고 있고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도를 넘는 무례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부산시의 이런 방침에 따라 당장 가을로 예정된 부산 후쿠오카 포럼이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인천에선 일본 차량을 일부러 부순 뒤 길거리에 전시하는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인천 남동구 9월 문화로 상인회는 어제 저녁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동참한다는 기자회견을 한 뒤 일제 렉서스 승용차를 쇠파이프 등으로 부쉈습니다. 이 차량은 차주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직접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지 8년 만에 재수사를 벌인 검찰이 관련자 34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미흡한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의 2차 수사 결과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에 대한 조사가 되지 않았고 또 정부 책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한 점으로 평가합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과 이 문제 해결에 매진하겠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학생들이 전두환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보수단체로부터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직원들에 대해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해당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전두환 씨가 법원에 출석할 때 광주 동산초등학교 학생들이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어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라는 구호를 외쳤는데 보수단체는 교직원들이 직권을 남용해서 초등학생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했다며 고소했습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들이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 철회를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노동자들은 어제 대한항공 사업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은 휴식시간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합법행위였다며 회사의 최고 원청업체인 대한항공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박물관에 전시된 고대 유물을 훼손한 혐의로 8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특별전시회에서 전차 유물의 바퀴 일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훼손한 유물은 이탈리아 반도의 고대 국가인 에투르리아에서 기원전 7세기 무렵 만들어진 유물로 추정됩니다. A씨는 호기심에 만졌지만 훼손할 의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도심을 가로지르는 강이죠. 산업화를 거치며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됐습니다. 생태 관광자원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김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화강 둔치 국가정원 지정을 축하하는 헌정식이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노력이 보태지면서 재수 끝에 얻은 결실이라 기쁨이 배가 됐습니다. 이제 태화강 국가정원의 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의미에 대해서 새로운 출발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와 대나무숲, 무궁화와 계절 등 6가지 주제에 따라 크고 작은 정원 21개가 조성됩니다. 사계절 꽃단지가 만들어지는 둔치를 더욱 풍성하고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약점인 하천부지의 침수 대응책도 마련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10년 동안 정성을 쏟아 생태의 강 기적을 이어가고 관광 휴양지로 울산의 품격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울산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며 이는 원도심 상권 부활은 물론 도시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려면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돼야 합니다. 대중교통과 주차장, 숙박 등 관광지가 갖춰야 할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울산시가 추진하는 트램과 산과 바다를 연계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난 2015년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순천만이 이런 고민을 거쳐 한 해 500만 명이 찾는 관광지가 됐습니다. 매년 국비 40억 원을 지원받고 5,800개의 일자리까지 생길 것으로 기대하지만 이런 과제를 잘 풀어야만 울산이 기대하는 국가정원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인철입니다.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한 폭염이 지나간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서유럽의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유럽 폭염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프랑스는 냉각수 과열을 우려해 일부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파리에선 내일 낮 최고 기온이 41에서 42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예보된 데 이어 영국도 기존의 최고 기온 기록인 38.5도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의 대규모 정전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4차례나 대정전이 베네수엘라 전역을 어둠으로 뒤덮었지만 정부는 근거 제시 없이 전자기 공격 때문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3차례 대정전이 이어진 지난 3월 당시엔 베네수엘라 전역에 일주일간 정전이 지속돼 전국을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볼보 자동차가 엔진에서 불이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전 세계 50만여 대 차량을 리콜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과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은 4기통 디젤 엔진 차량으로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 생산된 S60과 S80, S90, 또 V40과 V60 등입니다. 볼보 측은 드물기는 하지만 엔진 내부의 플라스틱 부분이 녹아 변형되고 최악의 경우 엔진에서 불이 날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화재 발생 사례가 몇 건 있지만 부상자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시즌 미국 여자 프로골프 LPGA에서 우승을 벌써 9번이나 휩쓴 우리나라 골프 스타들이 이번에는 일제히 유럽으로 향합니다. 내일 프랑스에서 개막하는 에비앙 챔피언십, 또 다음 주엔 브리티시 여자 오픈까지 2주 연속 메이저 대회 우승에 도전합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가 2번 연달아 유럽 무대에서 펼쳐집니다. 프랑스와 영국에서 각각 열리는 에비앙 챔피언십과 브리티시 여자 오픈입니다. 매년 9월에 열리던 에비앙 챔피언십이 7월 마지막 주로 앞당겨지면서 이례적으로 2주 연속 메이저 대회가 성사됐습니다. 올 시즌 벌써 우승을 9번 차지한 우리 선수들은 이번에도 가장 우승컵에 근접해 있습니다. 시즌 2승과 함께 4주째 세계 랭킹 1위를 지키고 있는 박성현이 선두에 나섭니다. 지난 2주 동안 국내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일찌감치 현지로 이동해 올 시즌 첫 메이저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개인 통산 20번째 우승을 노리는 박인비의 샷에도 눈길이 쏠립니다. 우리 선수들의 한 시즌 최다승 15승을 넘어서는데 반드시 힘을 보태고 싶다는 각오입니다. 다른 어느 해보다도 한국 선수들 의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올해 아마 거의 신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올 시즌 메이저 우승을 달성한 고진영과 이정은도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전반기에만 4승을 거둔 최혜진은 세계 랭킹 40위 내에 들어 이번 대회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유럽에서 펼쳐지는 2주간의 메이저 대격돌. 태극 낭자들이 또 한 번의 우승을 향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겨울 스포츠인 배구는 여름이 비시즌이죠. 그런데 한여름인 지금 프로배구 연고팀도 없는 부산이 배구로 뜨겁습니다. 김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배구 꿈나무들의 응원 소리가 체육관을 채웁니다. 프로배구의 외연 확장을 위해 연고팀이 없는 부산에서 열린 서머 매치입니다. 지역에서 프로배구 경기를 볼 수 없는 배구 꿈나무들은 누구보다 신이 났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프로배구 처음 보는데 오랜만에 봐서 더 스릴 있는 것 같아요. 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마치 꿈에서 보는 것 같아요. 현대캐피탈, 삼성화재, OK저축은행, 한국전력 등 4팀이 참여한 서머 매치의 열기는 기대 이상입니다. 친선 연습 경기인데도 사흘 동안 체육관을 찾은 관중만 6,000명에 육박합니다. 경기당 평균 2,000명으로 지난 시즌 V리그 남자부 평균 관중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경기가 열린 체육관이 부산 시내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외곽인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결과입니다. 특히 음향 장비나 치어리더 없이 오롯이 박수와 함성으로 응원하는 모습은 프로배구 관계자들에게 색다른 경험이 됐습니다. 응원 문화가 그냥 호응을 유발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자주 오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네팀 감독은 경기 중간 아이스크림 2,000개를 직접 결제하고 관중에게 선사하는 이벤트도 펼쳐 뜨거운 배구 열기에 작게나마 보답했습니다. 1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거의 10년 정도 여기 온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아직까지 배구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새삼 좀 놀랬고요. 네.
우리도 배구를 볼 줄 알아 막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그래서 더 열광을 했던 것 같아요. 유소년 클리닉을 포함한 나흘간의 노력 속에 서머 매치는 한여름 부산을 배구로 물들였습니다. 부산하니까 좋나? 좋다! YTN 김재영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후덥지근한 밤을 보냈습니다. 특히 밤사이 강릉 최저기온 28.5도로 초열대야 수준에 근접했고요. 서울도 25.6도, 청주 26.3도 등으로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웃돌았습니다. 낮엔 기온이 더 올라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강원 동해안과 경북 일부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고요.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이 오늘 35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에서 가장 덥겠고 서울 32도, 강릉 34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내일은 올여름 막바지 장맛비가 오면서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은 29도로 30도 선을 밑돌겠고요. 주말까지 30도를 밑돌면서 더위가 심하지는 않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서해상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해 있습니다. 점차 내륙 쪽으로 유입되면서 강한 소나기를 쏟아붓겠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일부 천둥과 번개가 동반되면서 요란스럽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장맛비가 오면서 무더위가 누그러집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요일은 오전까지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이 북한으로 북상하면서 올여름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할 땐 2부가 이어집니다.